네, 안녕하세요. 백종원TV의 백종원입니다. 백종원은 아니고 백종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왔었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회사에 안 걸리나요? 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단 잘 안 걸린다는 얘기겠죠. 자, 일단 부업으로 일정 소득이 넘어가지 않는 한 회사에서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우선 사업자 등록증, 개인이나 법인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당장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겸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더라도 거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정말 만약에 회사에서 내 사업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걸 바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득 기준액이 월 503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회사에도 해당 내용이 통보가 되어 알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내가 혼자서 운영하는 1인 사업자,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이 올라도 잘 통보가 되진 않지만, 직원을 고용한 1인 이상 사업자, 즉 사업장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 때문에 직장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직원을 고용한 1인 이상 사업자는 여러분들이 4대 보험을 넣는 직원들을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연금 때문에 직장에서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월 소득 합산 금액이 여러분들의 직장 소득과 그리고 사업자 소득을 더했을 때 503만 원이 넘을 경우 공단에서 개인 납부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3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재조정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게 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사실이 들통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직장 소득과 그 사업 소득이 월 503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를 운영해도 크게 무방하다는 얘기겠죠. 자, 원래 직장 소득이 월 300만 원이다. 그러면 203만 원의 추가 소득까지는 비밀리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건보료 때문에 회사에서 알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걸리면 징계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법적으로 여러분들 겸업은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을 다니면서 겸업을 했다 하여 징계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A회사 부장이 B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규모가 좀 작은 사업체에서는 꽤나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도 두 계열사의 4대 보험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꼴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있기에 사실상 법적으로 겸업 혹은 겸직을 맡기는 어렵다는 얘기겠죠. 다만 실제 징계 규정과 그 여부는 각 회사마다 규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사규와 그리고 회사의 취업 규칙을 미리미리 살펴보고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은 사실 연봉계약서에 이런 겸업 금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일반적인 취업 규칙을 기준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에 겸업을 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겸업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즉 동종업계 업종에서 겸업을 한 경우들이 해당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겸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범위의 근로 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겨질 경우입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 그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본 회사까지도 통보가 되는 경우들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4가지 사항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는 크게 회사도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결정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겸업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또 경영 윤리 방침이나 일종의 추가 사규를 통해서 각 회사마다 겸업의 허용 범위 그리고 징계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 꼭 본인 회사의 사규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나름의 꼼수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완전히 회사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있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꼼수의 그냥 방법 중 하나들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법인 또는 신규 회사라면 여러분들의 급여를 0으로 체크해서 무보수 처리를 하게끔 한다는 거죠. 보수 같은 경우들은 따로 어떻게 돌려서 받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0원으로 무보수 처리를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래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들은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금 관련한 탈세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고 가족들과 또 원만한 합의를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이게 제일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똑같은 동료더라도 나중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악심을 이제 품은 친구들이 인사팀에 꼰지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부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하면 명확한 이제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함구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으로서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진행을 하다 사업체를 도끼 품고 운영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요즘은 직장에도 돈 벌려면 부업은 필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부업으로 2019년도부터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를 통해서 현재는 연매출 10억을 달성을 했고 또 그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퇴사를 꿈꾼다면 이렇게 한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단계를 나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